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요, 그동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민주당이 괴담을 얼마나 많이 퍼뜨렸고요. 오늘 이제 IAEA 사무총장을 만나서도 또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차후에 해드리고요. 더 급한 게 지금 양평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이제 양평 주민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생각해 보시죠. 어느 날 갑자기 이해찬이가 거기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그 종점을 옮기려고 한다.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번 이제 말하자면 이것도 가짜 뉴스 괴담인 것이죠. 이게 퍼뜨리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원희룡 장관이 이거 그러면 안 하겠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양평 주민들이 완전히 들고 일어났어요.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해찬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안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책임을 지고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요, 전혀 이거를 갖다가 수습할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양평 주민들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오늘 양평 군수, 그 다음에 김선규 의원, 그 다음에 양평 군 의원들 일제히 말이죠. 민주당사를 방문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의 표시 차원에서 이 전격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동향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이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김성태에 대한 수사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보니까 말이죠, 이 김성태, 이 무자본 M&A를 통해서 쌍방울이라고 하는 거대 이 재벌그룹 정도의 회사를 키워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성태하고 거의 경제 공동체로 활동해 온 배상윤 KH그룹 회장도 조폭 출신. 여기도 이제 M&A 규제죠. 무자본 M&A. 그 다음에 주가 조작의 규제들 아니겠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수사하다 보니까 전혀 예기치 않게 전문적인 기업 사냥꾼들을 1세대들, 이 사람들한테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가 조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의혹들이 제기되니까 이미 한동훈 장관도 그러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검찰총장 할 때도 얘기했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사하다가 죄가 나왔는데 이거를 그만둘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사가 말이죠, 이제 또 다른 어마어마한 큰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 바로 기업 사냥꾼 1세대한 수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요, 이 재벌 그룹의 이 오너 일가들에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도를 보면요, 이 LG 가문, 여기에도 한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가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도 지금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수사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선 때 지지 활동을 했던 이 변호인이 수임 사건을 방치해서 이 변협으로부터 말이죠, 징계를 받은 사실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이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한 자리 하려고 얼마나 설치고 이제 지지 활동을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임 사건까지 방치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예, 그래서요, 지금 이제 여기에 관해서 지금 이제 변협이 징계를 했는데 전혀 이거는 사실 무근이다, 반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반발 납득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반발상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법무부에 대해서까지도 이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법무부에서도 이러한 이 반발, 그러니까 이 이의 신청,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기각 처리했다. 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맨 먼저요, 지금 이재명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요, 전부 사고뭉치들, 범죄 성향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김남국 코인, 이거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천엄의 강경파들, 최강욱이 이거 이 조국 아들 가짜
그러니까 이제 인턴 증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채널A 사건 이동재 기자 이것도 또 가짜로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이 범죄 요소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 인물들이 다 고로한 사람들로 다 포진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해석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A라는 변호사로 이제 이 약칭이 되어 있어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그래서 이 A라는 변호사는요. 이 법무법인의 대표로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대표로 있는데 수임료를 무려 1,500만이나 받아놓고 말이죠. 퇴직금 청구 소송을 수임을 했어요. 1,500만이나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수임된 사건에 대한 변호 활동을 전혀 안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이 볼 때는 얼마나 참 얼빠지겠어요. 1,500만이나 줬는데 이게 전혀 뭐라 그럴까요? 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 변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권경의 변호사 마찬가지죠. 권경의 변호사도 민변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도 과거 민변 출신의 변호사인데 본인이 이 대표로 이 법무부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권경에도 말이죠. 이 학폭 피해자 이거를 갖다가 소송을 받았다가 1심에서 5억 원의 이 손해배상료를 받았는데 2심에 계속해서 연거푸 3번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패소패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민변 좌파들의 이 행태가 다 이래요. 예,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의뢰인이 볼 때는 얼마나 얼빠지겠어요. 그래서 변협에 말이죠. 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변협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한테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본래 이 고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의뢰를 했는데 고문은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변호사가 아닌 고문인 거예요. 그래서 변협에서는 이 고문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못 내리고 변호사인 이 민변 출신의 변호사, 이 법무법인 대표, 이 변호사한테 징계를 내렸는데 징계를 내리면서 말이죠. 수임한 사건을 수행하거나 수임료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변호사로서의 성실 의무 그리고 품위유지 의무뿐만 아니라 직원을 관리 감독할 의무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징계 처분을 내린 겁니다. 예, 징계 처분.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징계 처분은 일단 내렸는데 이 변호사가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그래요. 사건 수임과 수임료 미반환도 전혀 몰랐던 사안이다. 법무부인 대표인 이 변호사가 이런 걸 몰랐다? 여러분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징계위에서도요. 그런 거 절대 납득할 수 없어. 반박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A 변호사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요. 이 변협의 최종 징계에 앞서서 이제 절차상 본인이 이 징계를 안 받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던 것 같아요. 법무부에도 이의 신청까지 했는데 법무부도 당연히 기각한 거죠. 한동훈 장관한테 걸렸는데 이게 뭐 넘어가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A 변호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뢰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받은 적도 없다. 징계 취소 소송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일제히 말이죠. 한번 대한변협에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로펌 또는 개인 변호사들 중에서 자기가 수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변호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런 악덕 변호사들이 과연 전국에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변협 이 전수조사에 나서도록 우리가 여론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요. 이 부분을 좀 유의 있게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품위위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징계 용어로다가 이제 품위위반 이런 건데요. 그야말로 변호사로서의 수임료까지 받아놓고서 변호 활동을 하지 않는 이런 이 직무를 태말해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악성 변호인들을 전부 변호사 업계에서 도태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양평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야당 민주당을 오늘 전격적으로 항의 방문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고속도로를 만들게 해달라. 쉽게 얘기해서요.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원하는 대로 가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 백지화를 빨리 취소하고 원하는 대로 가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원하는 대로 가면은요. 어떻게 IC 하나가 양평군을 안 통하는 고속도로가 될 수 있느냐. 이래서 고속도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수정안인 거죠. 예.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문제 제기한 그 안으로 빨리 고속도로 백지화 이 방안을 철회해 달라. 그래서 민주당사에 몰려갔습니다. 그 한번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이요. 이제 이렇게 지금 맨 왼쪽에 있는 분이요. 뭐 저하고 종신해요. 예, 전진선 양평 군수. 오늘 지금 당사 여의도 민주당사 여러분들 아시죠? 여의도역 바로 옆에 있는. 그래서 이 빨간 선으로 돼 있는 것이 여러분들 자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전진선 군수 이제 마이크를 잡고 항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원래 지금 예타를 통과했던 안이고요. 요 아래 빨간색으로 돼 있는 안이 수정안이에요. 이 수정안에 이게 강상면으로 종점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종점 지역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데 이걸 보고 이 종점을 일부러 옮기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민주당의 비판이고 민주당의 이제 가짜 뉴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바로 이제 강상의 이 종점인데요. 강상 종점 바로 직전에 이 강화 IC를 만들자는 게 민주당이 2년 전에 주장했던 안이에요. 근데 이제 강화 IC 인근에 김부겸 전 총리의 사택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뭐 김부겸 총리가 이런 걸 노려갖고 주택 뭐 한 40평짜리밖에 안 되는데 예, 이런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놓기도 했는데 어쨌든 양평 주민들 입장에서도 강화 IC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만약에 이 IC가 없으면 아니 양평군을 통과하는 양평 고속도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요거를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정안이 그래서 이 수정안은 양평군에서부터 국토부로 올라간 안이에요. 이게 거꾸로 지금 민주당에서 이 프레임을 걸은 대로 무슨 뭐 윤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그리고 이 국토부에서도 양평군에서 그렇게 건의가 오니까 아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지. 검토 단계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 가짜, 이 왜곡된 프레임을 걸고 나는 바람에 이 사단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요. 지금 이제 요것도 이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오늘 또 이분들이요. 한 30여 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플래카드를 들고 플래카드를 들고 강력히 항의하는 겁니다.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한 기자회견 이렇게 이 플래카드를 걸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이 이제 김선규 의원이 되겠고 요 분들이 오늘 또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우비를 입고 시위를 하는 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그야말로 이제 차분하게 고속도로가 건설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자, 그래서 어차피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도 그동안에 보여드린 대로 이게 다 이 항의하는 이 플래카드들이 이렇게 꽉 차 있어요. 이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이 정도로 뭐 지금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이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데 이 김의겸이라 같은 인간은 말이죠. 뭐 단군일의 최대의 이거 이권 가리탈이다. 이런 망언을 퍼붓고 있어요. 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양평 군수가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건설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모든 언행 중지를 요청한다. 그리고 12만 5천 명의 양평 국민은 고속도로를 희망한다. 예, 희망한다. 그리고 21년도 4월에 지금 예타를 통과한 본래의 건설안은 양평군에 IC가 없는 고속도로였다. 양평군은 우리 군에 IC가 설치되는 고속도로를 설치해 달라고 정부의 문을 더 두드렸다. 이거 봐.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올라간 거가 맞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러한 양평 국민의 염원이 담긴 노선안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를 문제 삼으면서 정치 공세를 펼쳤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제는 원안추진의회를 구성해 예타 당시 노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양평 고속도로가 놓일 남한관과 주변 지역 주민의 희망사항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옳은 얘기죠. 예타 당시 노선은 IC가 없는 아니고 지역 주민도 반대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원안 추진이냐 이렇게 민주당을 직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양평 군민이 원하는 양평 국민을 위한 양평 군민에 의한 안을 민주당에서
경청해 달라. 그리고 이재명이는 지역 정서도 모르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양평지역 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소속 전임 군수를 문책하고 현직 군수인 저와 이 문제를 논해달라. 이러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예타 회기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이야기했던 강상명 종점 안으로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냐, 이런 질문에 그래서 그렇다라고 확고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전혀 사실과 다른 말이다. 김 여사 일가가 보유한 그쪽 지역으로 분기점이 지나가더라도 전혀 땅값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 땅값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는 이미 부동산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요. 그리고 또 사업 백지화가 철회되지 않는다는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철회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정부에서도 지속해서 사업 재개를 해줘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제 양평군의회 의장 윤순옥 의장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회의원인 김선교 의원, 이런 사람들 30명이 참석했는데요. 이 비가 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비를 입고 오늘 항의 시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양평 군민 원하는 대로 고속도로 설치하라. IC가 없는 고속도로는 반대한다. 강화 IC를 설치하라. 이러한 구호를 외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구호가 참 민주당에 들릴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오늘 양평군 이 주민들이 민주당의 당사까지 찾아가가지고요, 강력한 이 항의 시위를 한 거, 이거를 갖다가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빨리 사과하라. 이 본인들이 가짜 프레임 거는 것이 이제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앞에서 이길 재주를 가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 검찰에서는 지금 이제 김성태하고 배상윤이가 집중 이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김성태가 이미 다 아시는 거고, 배상윤이도 경제 공동체로 검찰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배상윤 KH그룹의 회장이 어느 정도가 개입되어 있는지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수사하다 보니까 본래 김성태하고 이 배상윤이가 주가 조작 아주 선수하네요. 쌍방울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둘 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가 조작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이제 무자본 M&A, 이건 아주 선수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런 분야에서 대대적으로 그동안에 쭉 활동을 하면서 이 기업을 갖다가 키워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업 사냥꾼들, 예, 자기 돈 하나도 안 들고 이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가 등등, 예, 이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말이죠. 예, 이 기업을 사냥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1세대 기업 사냥꾼이다. 이렇게 지금 주간조선에서는 보고 있네요. 그래서 검찰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1세대 기업 사냥꾼들이 톡톡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세대 기업 사냥꾼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보도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잘 되어 있는데, 우선 그럼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김성태는 여러분들 다 아시고, 배상윤이도 지금 베트남에서 황제 도피를 하고 있는 김성태와의 이 경제 공동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있느냐? 김유동 ILI 대표가 있네요. 그 다음에는 원영식 초록뱅 그룹 회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종현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범 LG가의 구본호 지금 이 사장이 있어요. 한 6명 정도로 이 압축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1세대 기업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로 지금 확대되고 있다. 이것이 주간조선의 보도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김성태, 김성태 아시다시피 이제 김성태는 전라북도 이 전주 이 지역에서의 조폭 활동, 이거를 근간으로 해서 이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010년도 쌍방울 인수 후에 호남 지역 이 조폭들하고 공모해서 시세를 조정한 혐의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재판에 넘겨져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김성태는요, 그래서
광림에다가 쌍방울 지분을 넘기면서 표면적으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쌍방울 그룹을 지배하는 실세죠. 예. 그러면 이 김성태하고 기업 사냥꾼으로 이 분류되는 호영호재하고 지내는 이 경제 공동체가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배상윤이랍니다. 이게 배상윤이도 기업 이 사냥꾼 1세대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윤의 경우에는요.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그리고 KH그룹의 주가 의혹 사건은 남부지검에서, 그리고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각각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해외 도피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지금 진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이 파생돼 나오는 이 기업 사냥꾼 1세대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 김우동 조강 ILI 대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김우동 조강 ILI 대표의 경우에는요, 2010년도에서 11년 사이에 김성태하고 이 쌍방울과 유비컵 주가를 조작할 때 공모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KH그룹의 회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쌍방울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예. 자, 그 당시요. 예, 그 당시 이 판결에 있어도 배상윤이는 시세 조정하는 그 혐의가 전부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태하고 아주 밀접하게 지금 활동을 다 같이 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김정은의 말 한 장 선물 제공 이런 거에 지금 연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쌍방울이 말이죠. 지금 배 회장하고 같이요. 이제 많이 이 등치를 많이 켜왔는데 쌍방울 그룹에서 쌍용차 인수를 하려고 할 때도 KH그룹하고 쌍방울이요.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거의 공동 운명체로 실질적으로 경제 공동체로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조강 ILI 대표예요. 김우동입니다. 자, 김우동 조강 ILI 대표. 이 사람도 말이죠. 과거에 2018년도에 김성태로부터 유비컴 인수 자금을 지원받고 주가를 조작했다. 이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김우동 조강 ILI 이 대표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우동 이 ILI 대표는요. 조강 ILI와 이 대유를 통해서 앤디포스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임한 혐의로 지난 4월에 재판에 넘겨졌어요. 예. 자, 그리고 김우동 이 대표는 2021년도에 앤디포스의 최대 지지, 지위, 그리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그리고 쌍방울 관계사인 포비스티 NC에 100억 원을 지급하고 사모펀드 지분을 양수받은 바 있습니다. 자, 요런 걸 보더라도 이게 이제 무자본으로 기업 사냥꾼 역할을 해 온 것이죠. 그 다음에요. 또 다른 인물은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관계사들하고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원영식 초록생 그룹 회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도 말이죠. 이 사람도 2021년도에 투자조합을 통해서 대유하고 앤디포스의 대주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고 합니다. 전부 그러니까 1세대 기업 사냥꾼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4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서너 달 전인데요. 대북 송금 자금 중 일부가 범 LG가의 3세 구본호 전 범한판토스 부사장으로부터 나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건이 말이죠. 참 어디로 뛸지 아무도 모르는 럭비공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간조선의 이 기사가요. 아주 굉장히 유익한 기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